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계속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3칸 다 태운다 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그런 꼴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보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러시아가 전장 현장에서 안 좋은 어떤 그 여론이 퍼지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한한 정책을, 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오히려 러시아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라는 경고가 CNN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타스 통신이 최초 보도를 했고, 그걸 또 CNN이 받아서 또 취재를 더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러시아군이 어떻게 지휘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비밀경호국장 SS죠.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하고 사퇴를 거부하다가 결국 여러 압력에 못 이겨서 사퇴를 했나 봅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측에 모든 유세를 축소하고 실내에서 실시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선거하지 마라 소리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쌌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그 방탄차에 탈 때 그 방탄차를 에워쌌던 그 경호 요원들 특징이 있죠.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날렵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여성이 아니고, 뭐 총도 못 집어서 덜덜 떨고 있고 그런 좀 비대한, 그리고 키가 작은 이런 여성들이 왜 거기 집중 배치됐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려면 직접 경호, 일선 경호팀은 굉장히 건장한 뭐 이런 남성들로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여성이 거기 그렇게 많이 배치됐냐 라는 의혹에서부터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제 결국 비밀경호국장 사임을 하고 지금 또 청문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제 다 밝혀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측의 경호를 더 강화시켜달라라는 요구는 그냥 쌩까고, 야, 우리 경호 어려우니까 밖에서 대규모 유세하지 말고 실내에서 해, 실내에서. 이런 것은 선거를 그냥 망치는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격리를 종료하고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일 하루는 백악관에서 직무를 보고, 25일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을 하기로 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그 미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또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또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바논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전은 언제 할 것이냐가 확정이 되겠죠. 네타냐후의 의회 연설을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하는 유대인 시위대,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니고 유대인 시위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많듯이 여기도 좀 희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입했고 점거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됐는데, 미국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유대인 시위대가 체포된 게 하루 동안 500명이 넘는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 드디어 이제 올림픽 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검찰은 올림픽 기간 중에 적대 행위를 준비한 84년생의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하는데, 뭐 테러라고는 하지 않고 적대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30년형을 구형한다. 뭐 선고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30년형 구형한다라고 하면서 이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뭐 일벌100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하마스 연계 무장단체 주장하는 세력이 파리올림픽 거리에 피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공격을 예고했는데, 자, 이게 그들이 두건 쓰고 복면 쓰고 위협을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야, 올림픽 때 거리에 그냥 우리가 테러 다 해가지고 완전히 피의 강이 흐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오지 마. 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멘의 후데이다 항구의 유류 저장 시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후티는 공습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후데이다 항구에 이스라엘의 F-35, F-15가 가서 폭격을 했죠.
그런데 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유류 저장 시설 쪽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건 아니다, 공습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실화에 의한 뭐 이런 화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이 시설은 상당 기간 쓸 수 없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잘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무장경비팀인데요. 배 상선에 탑승한 무장경비팀인데, 홍해에서 후티의 자폭 드론이 이 자기들이 지금 경호를 맡고 있는 그 상선을 향해서 계속 자폭 돌격해오는 것을 보고 소총 사격으로 결국은 이 자폭 드론을 격파에 성공했는데, 동영상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자폭 드론이 마구마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 경호팀들이 소총으로 7.62mm 소총으로 계속 사격을 해서 결국은 빵!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미사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미사일보다 훨씬 가격이 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채용해달라, 이런 선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 소총으로 일렁이는 배 위에서 저렇게 또 사실은 뭐 아주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또 흔들리면서 오는 저런 드론을 뭐 좀 오랫동안 사격은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격파할 수 있었다는 이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1월 57.4%에서 6월 48.5%로 9%포인트 급락했다. 그래서 5월 이후 경제활동 증가하며 회복 추세에 있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중간에 계속 좌파 정권들이 집권을 하고, 전전 정권이 이제 중도 우파 정권이었는데 그 아주 단명을 해버렸고, 다시 극좌파가 또 집권을 하고 하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은 완전히 우파죠. 그래서 연금도 줄이고, 돈이 없으니까 연금 줄여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빈곤율이 뭐냐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전체 국민의 57.4%가 올 초 1월이었는데, 여기 이제 6월 되어서는 48.5%, 한 9%포인트 급락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끼니 걱정해서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좌파들은 연금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밀레이 퇴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과거 피그스 그래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남유럽 나라들이 전체가 다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좌파들의 실정이었죠. 그걸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지금 면모일신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은 듣기는 좋지만 결국은 근미래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린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줘, 13조 원 뭐 주면 되지 뭐, 그거 내수에 또 들어올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25만 원 받아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을 완전히 빈곤의 나락, 쓰레기통 뒤지게 만드는 이런 일에 가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중국은 공의 D형 구축함, 러시아 해군의 날에 원래 해상 열병식, 관함식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하려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 해상 열병식, 관함식 할 때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보를 FSB가 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푸틴 대통령의 안위도 위험하고 또 국가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스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가 겁이 나서. 그래서 관함식은 하지 않고 이 중국의 공의 D형 구축함이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친선 행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런데 좀 이상한 게 163번 한 번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 번, 이거는 이 함의 번호니까 우리로 치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충북 이순신함 같은 경우는 975,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991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독도함 같은 경우는 6111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 초에
이 163번이 카이펑, 우리말로는 개봉이죠, 개봉. 카이펑 하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이 163번인데 좌우쪽 자꾸 바꾸나 봐요. 뭔가 서방 세계 적진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동영상 보시다시피 뭔가 환영 행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괜히 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노스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에서 조지 워싱턴 함과 임무 교대 작업을 시작했는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 8년 동안 우리 동북아시아의 칠함대 기함으로서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칠함대 기함이었던 조지 워싱턴 항모가 원자로 교체 작업을 다 마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노포크에서 이 대서양을 완전히 종단해서 아르헨티나를 돌아서 지금 다시 샌디에고 위에 있는 노스 아일랜드에 온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서 임무교대, 자, 칠함대는 이제 너가 이제 가는 거야 하고 현장에서 임무교대를 했다. 그러면 곧 이 조지 워싱턴이 출항을 해서 여기 73번이 조지 워싱턴, 여기 76번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우리 아시아로 오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F-35 탑재하고 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화 보겠는데요. 병력은 122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4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77대 격파, 특수장비 10대 격파, 야포 아우 많습니다. 65대 격파, 고정익 항공기 수호이 25 공격기인데 이게 포크롭스크에서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33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총참모부는 152회의 전투가 발생했는데 17개 방면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는 소멸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격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맨페즈, 그러니까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뭐 스팅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족이 심각하다. 그로써 적의 드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좀 스팅어 같은 이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 빨리 좀 많이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흘리보케 방면에서 부분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탈환했는데 바로 여기에요. 이 바로 아래가 립시, 그리고 바로 그 아래가 하르키우예요. 여기 이 동쪽이 볼첸스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 아래에 조금 황색이 있습니다. 이 황색 지역이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란 말은 러시아 영역이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었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이렇게 경합지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밀어붙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르키우 바로 북쪽 전선에선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러시아는 하르키우 시에다가 탄도탄 공격을 했는데 그로써 외국인 교관 50명을 제거했다라고 밝혔지만 그 외국인 교관은 외국인이 아니었고 그냥 우크라이나 민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냥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는 일반 아파트를 탄도탄으로 때려버렸어요. 나쁘죠? 우크라이나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러시아의 아크투빈스크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자, 볼고그라드에서 더 동쪽으로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참을 보내서 드론 공격했는데 동영상 보시면 제법 큰 드론 날아가고 있죠. 이 러시아 사람이 찍은 동영상이에요. 이게 날아가서 아크투빈스크 기지를 때렸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때림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호이 57 한두 대 파괴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SBU는 동원 반대 반정부 무장 봉기를 촉구하는 세력을 체포했는데 이건 또 뭐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 1+1이라는 방송국의 기자였는데 1+1이라 그러면은 우리 KBS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규모의 그런 메이저 방송국이랍니다. 여기에 기자였고 지금은 그만두고 혼자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데 자기 팔로워가 60만 명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로 따지면 우리 신인균의 군사TV, 우리 국방TV 정도는 안 되고 군사TV 정도 되는 규모의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이제 친러예요. 친러.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인이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들 다 잡아서 전장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봉기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SBU가 가서 체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그냥 내부 총질하는 거 용서해주면 안 되죠. 또 SBU는 오데사에서 사보타주를 준비하던 39세 우크라이나인 남성을 체포했는데 이건 또 뭐냐? 그냥 우크라이나인인데 러시아의 FSB가 접근해서 너 이제부터 FSB 에이전트야 하니까 자기가 그냥 붕 떠버린 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그 소련 뭐 이런 시절들을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 예전으로 치면 KGB 내가 KGB 에이전트야 하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공중에 붕 떠버렸죠. 그래서 이 오데사에 있는 여러 가지를 촬영해서 또 사보타주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사전에 감지한 SBU가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또 우크라이나 검찰은 오데사의 방공시설을 정찰했던 외국인 남성 2명을 체포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국적의 지역에 있는 나라의 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행객을 가장해서 아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행을 왜 갑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여행객을 가장해서 오데사를 관광하면서 여기에서 방공시설들 저기 패트리어트 있네 패트리어트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체포가 돼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이 해군작전사령부 윤석열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하는 그날 드론을 보내서 정찰했던 뭐 유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남성들 체포했다가 대공 혐의점 없다 유학생이라고 그러네 하고는 우리 경찰을 풀어줬다고 그러죠. 기가 찹니다.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러면 저는 간첩이에요. 국가안전부 요원이에요. 하겠습니까? 저 유학생인데요. 유학생이 왜 40살이 넘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풀어주는 우리 경찰. 여기 좀 본 좀 받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황당한 짓거리를 합니다. 목요일 안보리를 소집해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서방이 대우크라이나 즉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안보 위협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규탄하기 위해서 안보리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 한 자가 뭐 더 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자, 헝가리는 야 이런 나라가 나토에 그대로 있어서 될까 또 이런 나라가 EU에 그대로 있어서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EU 순회 의장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EU의 기금 65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의장국이니까 야 우크라이나 니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송유관 그 밸브 안 열면 EU에서 주기로 한 지원금 그거 결제 안 해줘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헝가리가 그 송유관 밸브 안 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그 전기 공급 그거 안 해줘 라고 협박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또 이제 65억 유로 그거 안 줘 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런 나라가 EU에 있어서 되겠냐 있을 자격이 있냐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우리가 EU는 아니지만 EU 유럽연합 사람들 헝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처한 전장의 참혹한 상황을 폭로하는 영상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장병들의 공포와 불만이 확산되자 러시아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까지 바꿔 장병들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해당 소식을 들은 일선 장병들의 분노가 더 커지며 러시아군 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구역에서 장병들의 스마트폰 휴대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선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7월 24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전날 국가두마가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보안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휴대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지리적 위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전자기기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 요청에 따라 발의됐는데요. 국방부는 장병들이 휴대전화 등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가전기기를 휴대해 우크라이나의 부대 위치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전에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장병들은 이제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휴대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당국은 병력 부족 문제를 감안해 적발 시에 처벌 수위를 장치 압수와 최대 10일간의 구금형으로 제한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장병과 장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휴대와 사용이 금지될 경우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선 장병들은 모스크바에 앉아있는 높은 양반들은 현대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라며 그 인간들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교들은 스마트폰이 금지되면 당장 FPV 드론을 사용할 수 없고 부대 간 정보 교환과 통신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라며 그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일선 지휘 통제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장병들은 정상적인 급여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가족과의 연락수단이 사라져 생필품을 받을 수 없고 주둔지 인근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다면서 스마트폰 금지로 인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법까지 만들어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러시아 당국이 숨기고 있는 전장의 실상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장병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군용통신과 보급 문제 개선에는 관심 없고 스마트폰만 없애려는 러시아군. 이 조치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군이 스마트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리 300명 왔는데 2명만 살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국방부에서 법안을 입법 발의해서 스마트폰 또는 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 보유, 사용 모두 금지. 소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금지. 그리고 걸리면 압수. 그리고 10일간의 영창.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 영창 가면 더 좋지. 10일 동안 안 죽을 거 아니야? 아니죠. 영창 갔다가 10일 후에는 제일 먼저 돌격대 편성해서 내보내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그냥 그 하나의 사실만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이 불온한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통제해서 군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요것만 딱 놓고 보면 타당한 조치 같은데,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의 현실을 보면 이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러시아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건데요. 지휘 통제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전기가 이 중국제 이따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큰 문제인데 군 훈련장에 가면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더 많죠. 그런 것들 우리 스마트폰으로 훈련장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좀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익숙해지면 무전기로 군용 통신으로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실제 전장에서는 더 힘들어지죠. 여기는 아예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다 그냥 정보 공유하고, 우리가 지금 네이버 지도 딱 그냥 캡처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 부대 위치 여기니까 이쪽으로 보품 보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지휘 통제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군대의 생명은 지휘 통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싸우는 이 장병들이 쫙 퍼져 있다 하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주 용맹한 장병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 통제로 꿰지를 못하는데 이게 보배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 통제 시스템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군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드론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종기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FPV 드론 이거 어떻게 조정하라는 거냐 해서, 그럼 드론 전력에서 완전히 밀리면 우린 진다라는 거고, 또 보급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현장에서 인근 마트,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여기에서 뭐 빵도 사고 뭐도 사고 해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결국 그 스마트폰으로 뭐 우리로 지금 카카오페이 뭐 또는 계좌이체 이런 걸로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약탈을 할 수는 없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보급품이 제대로 나오면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걸 해서 가지고 와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있어야 본국에 있는 집과 통신이 되죠. 그래서 야 여기 지금 뭐 부족한데 뭐 좀 보내줘. 뭐 모기 기피제 좀 보내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고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라는 건데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의 통신이 스타링크와 접촉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원점 타격받고 하는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이 러시아군으로 봐서는 불안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지휘 통제, 보급, 그리고 타격 시스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장병이 CNN을 통해서 인터뷰하고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자들 같다. 이런 말까지 해줄 정도니까 그 효과가 빨리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